안녕하세요, 귤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청 고민한 동계 공격형 텐트, 희소성이 있는 아이들 멋진 텐트 10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헤리티지사의 크로스 오버돔. 이 텐트는 아주 공격형의 텐트이며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540g, 640g, 690g으로 한국에서 제일 선호하는 사이즈는 640g인 것 같은데요. 이유는 일본 경량 공격형 텐트들이 보이는 텐트의 길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의 210cm가 길이를 선호하는 반면 일본은 경량 텐트들이 거의 200cm대라서 침낭이 텐트에 닿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중간 사이즈를 많이 선택도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텐트 공격형이기 때문에 그냥 540g으로 쓱 피칭하고 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2G가 써져 있는 2세대가 그 후의 모델이며 내수압, 투습성, 대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1G가 이제 그린 색상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 세대의 모델이라고 하네요. 10데니아의 얇은 원단을 가졌으며 내부에 텐트, 양문 고정하는 고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일본의 경량 텐트들은 랜턴 고리조차 없는 것들이 참 많은데 가이라인도 별매입니다. 홋카이도나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여러 캠핑 용품점에 입점되어 있으니 배대지를 이용해 직구를 구매하시거나 혹시 일본 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주머니에 쓱 넣고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은 이렇고 가격은 49,000원부터 63,000원. 두 번째, 어썸홀리데이의 스위프트 UL. 이 텐트는 제가 예약을 걸어놓고 구매한 텐트인데요. 공격형 텐트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출시가 되어 한번 구매해 보았습니다. 국산 브랜드이며 무게는 990g이고 크로스오버돔과 다른 더블월 구조의 텐트입니다. 이 텐트가 사실 공격형은 아니지만 공격형을 고민하다가 가성비가 좋게 나왔길래 예약을 한번 걸어 놓았습니다. 오늘 받아서 보니까 저번 리뷰했던 더원 텐트, 헤리티지사의 크로스오버돔 텐트보다 원단도 좀 질긴 것 같으며 일본 텐트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놓은 좋은 것들만 담아놓은 텐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3에서 한 5회 정도 사용 후 리뷰하겠으나 일단 이 텐트 구성품 자체가 해자입니다. 우선 텐트 길이가 경량 텐트들 중에 길이감이 압도적으로 길며 또한 만족스러운 높이, 각각 소비자를 배려한 느낌이 팍팍 드는 텐트인데, 일본 텐트들의 경량 텐트들이 소비자의 배려보다는 그냥 경량이니까 최소화를 강조한다면 모든 것들을 소비자에게 맞추고 있는 텐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계절 입문용으로 정말 좋아 보이는 텐트여서 한번 포함을 시켜 보았어요. 솔리드 이너 텐트와 풀 메쉬 이너 텐트를 제공하고 리페어 킷 제공, 딥팩, 수납 케이스, 폴대 파우치, 팩 파우치, 팩 10개, 가이라인이 함께 제공되는데 이거 정말 놀라웠습니다. 폴대는 카본 폴대이며 아직 사용은 안 해보았지만 카본 폴대를 제가 처음 접해보기도 하고 강도에서 어떨지가 조금 기대가 되며, 양면 실리콘 원단 적용과 인장 강도가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오늘 받아보았고 지금 2차 예약 판매 중이니까 혹시나 입문하시는데 사계절 텐트가 필요하고 국내 AS 혹은 해자스러운 패키지를 원한다면 강추하고 싶은 텐트입니다. 참고로 2P 모델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은 이렇고 가격은 579,000원. 세 번째, 파인의 지라이트 X입니다. 이 텐트를 설명하기 앞서 대략 여러가지 텐트들을 나열하며 설명하겠습니다. 이유는 단종의 이유인데요. 2009년 전까지만 해도 고어텍스 원단이 텐트에 자주 사용되었다가 큰 화재 때문에 북미 쪽 텐트 브랜드들이 고어텍스 패브릭을 좀 자숙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2009년부터 일본에서는 엑스트랙이라는 원단으로 사용을 했고 몽벨사의 마이티돔도 2019년까지는 엑스트랙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 변경이 되었지만요. 고어텍스와 동등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방풍성이 우수해서 동계 텐트, 싱글홀 텐트에 적합한 이 원단은 고어텍스 원단의 나이온 소재를 합쳐서 만들어낸 원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버전이 좀 갈리는데 고어텍스 원단, 엑스트랙 원단, 마지막 다시 고어텍스 원단으로 갈리게 됩니다. 지라이트 X는 고어텍스 원단을 적용한 이 로고의 모양의 텐트, 그 다음 시리즈가 엑스트랙을 적용한 이 로고의 텐트, 22년 마지막으로 한정 수량 판매했던 고어텍스가 적용되었던 지라이트입니다. 동시에 같이 잘 나가던 아라이 텐트의 고어라이즈라는 텐트가 있는데 그것도 고어텍스 적용이 첫 세대, 그 다음 엑스트랙을 이용한 엑스라이즈, 마지막으로 생산하고 완전히 사라진 이라이즈까지, 이렇게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알파인 텐트들이 좀 많이 사라졌고 그런 탓인지 이록에서는 여전히 이 모델들이 경매에서 10년 전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여 구매가 가능한 텐트들인데, 대체로
1.2kg에서 1.6kg 사이 무게이며 빠른 설치 방법과 명작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텐트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뷰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1옥에서 경매나 가끔씩 뜨는 중고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말 남들이 사용하는 텐트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가지고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펙은 이렇고 가격은 네 번째, 에스퍼스 캐스트 1. 2023년 7월에 등장한 헤리티지사의 에스퍼스 캐스트 1. 이 제품은 전작의 엑스트랙 버전인 솔로 X가 있었으며 도명 텐트로 자립성이 있는 겨울 산악용 텐트입니다. 1970년부터 사용했던 텐트이며 80년대 이후 최신 소재와 경량화, 거주성을 고집한 제품으로 에스퍼스는 산악 텐트의 대명사라고 말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심플한 프레임 구조로 높은 강성을 기본으로 설계한 산악 텐트인데 아직까지 사용한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나름 경량이고 장단점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벤트 원단을 사용한 제품이 캐스트 1인 것 같으며, 엑스퍼스 맥심이라는 버전도 있는데 1.2kg 정도의 무게이며 재밌고 디자인적으로 괜찮아 보여서 넣어보았습니다. 7인용까지 있네요. 스펙은 이렇고 가격은 45,000원부터 100,000원까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랩 라톡 마운틴. 이것도 신형과 구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구형이 이뻐 보이는 건 약간 이상한 병에 걸린 것 같은데요. 에스퍼스 캐스트와 동일한 이벤트 원단 사용. 이벤트 원단은 고어텍스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원단인데, 고어텍스는 미세한 구멍으로 수증기를 빠져나가는 구조이고 이벤트 원단은 수증기 밀어내는 구조라고 합니다. 투습 능력이 좋지만 고어텍스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신형은 퍼텍스 실드 에어 원단을 사용했고, 제가 알아보고 있는 건 개인적으로 더 멋진 텐트니까 3가지 정도 볼 수 있겠는데, 신형 퍼텍스 실드 에어 원단이 다홍색, 이벤트 원단이 다홍색, FR이 붙은 게 이제 빨간색인데, FR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테그랄텍스 원단 뒤에 FR이 붙은 겁니다. 난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화재 때문에 난연성이 추가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텐트 설명이기에 디테일은 넘기겠습니다. 제일 최근 모델이 리치폴이 생긴 라톡인데, 저는 리치폴이 없는 형태의 새빨간 라톡 마운틴이 마음에 들었지만 내부 폴 방식이라 제가 원하는 외부 폴 방식의 텐트가 아니었기에 패스했고, 스펙은 이렇고 가격은 최신 버전으로 12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프로몬테 VB11입니다. 프로몬테는 일단 덤롭에서 파생된 브랜드로, 덤롭은 1970년도에서 1990년도 일본 히말라야 등정에서 알파인 텐트로 내구성을 높인 텐트로 유명하며, 2005년 덤롭의 기술을 도입하면서 탄생한 경량성을 주시한 브랜드가 프로몬테입니다. 그 중에 초경량 텐트에 속해 있는 VB 시리즈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시리즈인데, VB11, VB12Z가 1인실 전실이 포함되어 있는 버전, VB22 2인용 버전, VB21이 2인용 롱 버전입니다. VB22Z가 2인용 전실이 포함되어 있는 텐트인데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으며 투어링 시리즈인 VL 시리즈도 있습니다. 힐레베르그처럼 외부 폴에 걸어버리는 방식이라 일단 피칭 완성면에서 저 방식이 은근히 빠르다고 하는데, 높은 통기성과 싱글월이면서 쾌적한 거주 공간이 탁월해 보이고, 3레이어 싱글월 텐트의 보기 드문 디자인과 컬러 로고의 세련됨이 좀 돋보이는 텐트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55,000엔에서 70,000엔. 일곱 번째, 노스페이스 어설트 2P 퓨처라이트.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았지만 소량이 존재하고 2.7kg의 무게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텐트지만 그래도 피칭하면 기가 막히게 이쁜 텐트라서 넣어보았습니다. 이 텐트 제가 정보가 좀 많이 없고 그냥 이뻐서 제가 구매할까 말까만 하고 있다가 제가 아는 형님이 옛날 선자령 때 가지고 오셨었는데 좀 멋진 텐트인 것 같더라고요. 퓨처라이트가 좀 최근 버전인 것 같고, 그 전작은 약간 물이 누수되는 현상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점에서는 이제 제가 너무 옛날 일들이고 자료가 좀 부족해서, 어쨌든 노스페이스 어설트 2P 퓨처라이트 가격은 네이버 대비 120만원 정도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정도의 값어치는 아닌 텐트인 것 같은데, 베지티벌도 주고 뭐 여러가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비싸네요. 여덟 번째, 비가그네스의 실드2. 이거 정말 랩 마톡과 헤리티지사에서 고민을 엄청 하던 텐트였습니다. 매물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마톡보다 저렴한데 디자인이 사실상 너무 깡패라 개인적 취향으로 좀 넣어봤는데
두 개의 창문 도어도 좋으며 메쉬가 좀 다 달려있고 앞선 일본 텐트들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한 텐트입니다. 총 무게가 2.1kg, 1.9kg 그 사이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사실 괜찮은 무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는 1.5kg대 텐트를 주목하고 있기도 했고 폴 슬리브가 뒤쪽에 좀 막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텐트를 원했기 때문에 뒤쪽 아일렛에 한번 내가 더 가서 아일렛을 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완벽한 공격형 텐트를 제가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쪽 리치폴도 저에게는 이제 오버스펙이라고 좀 생각이 됐고, 하지만 너무 멋진 디자인과 바람에 매우 강해 보이는 텐트죠. 정말 멋진 텐트이며 공격형 텐트에서도 나름 편안함을 찾고 있으신 분들은 잘 맞을 것 같은 텐트입니다. 정말 이거 좀 강력 추천입니다. 가격은 79만 6천원. 아홉 번째, 마운틴 하드웨어사의 AC2 텐풍 끝판왕 텐트이며 색 조합이 좀 미쳐 있어서 고민했던 텐트인데 상당히 이쁘죠. 무게도 제가 생각하는 1.5kg 정도 급이며 외부 폴 방식입니다. 내부에 벤틸레이션도 있고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가격대와 현재 공홈에서 불프로 인해 엄청난 할인을 하고 있지만 관세와 배송비 등등 고려해 보았을 때 실물로 보지 못했던 텐트라 좀 망설였고, 개인적으로 좀 더 심플한 텐트를 가지고 싶었기에 패스를 했습니다. 가격은 공홈 기준 $750, 현재 할인으로 $449. 자, 10개를 채우고 싶었는데 10개는 제가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나왔던 텐트들을 제가 이제 들어갔다 보니까 제가 10개를 채우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고민하고 있던 텐트들을 좀 나열해서 그냥 풀어보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텐트도 있다라고 좀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디테일한 정보는 제가 항상 리뷰 영상으로 하나씩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구매했고 가지고 있는 텐트로 제가 다음에 리뷰 영상을 따로 찍어 보도록 하고, 이거 10개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처음으로 이게 소개 영상 같은 걸 10개를 찍어 보았는데 약간 힘들었던 부분이 좀 있고, 후에는 좀 더 정리된 모습으로 한번 더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귤썸이었습니다. 안녕.